장에서는 9장 애도하기입니다. 여기 애도하기에서 틱낙한 스님의 분노를 꼭 붙잡아 정원을 위한 퇴비로 써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분노를 경계하기보다는 분노라는 이 감정을 어떻게 내 삶에 유용하게 조금 퇴비로 써볼지를 이 부분을 조금 나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도하기라는 단어가 조금 크고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이번 장에서는 그 애도라는 것이 우리가 늘 오고 가고 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좀 해보시고 조금 경험해 보셨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사시면서 내가 조금 분하거나 좀 이렇게 열이 막 단전에서부터 쓱 올라오는 경험들이 하나씩 있으신가요? 가족 관계에서도 그렇고 연인 관계에서도 그랬던 것 같은데 나는 많은 것들을 이해해주고 포용해주고 있는데 상대방들은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였을 때 그리고 나는 실수를 그들에 비해서는 너무 조금 한두 개 정도밖에 안 한 것 같은데 그들은 나에게 너무 크게 화를 낼 때 나는 늘 이해해줬었던 것 같은데 왜 그들은 내 실수의 조그만한 것도 받아들이는 노력 자체도 하지 않지? 라고 그랬을 때 가장 좀 슬프고 화가 나고 또 근데 가족이고 연인 관계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냥 덮어두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걸 끄집어내서 굳이 내가 이래서 화가 났었어 이랬기 때문에 너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너무 분노가 일어났어 라고 말하는 순간 그 관계가 오히려 문제가 될까봐 덮으려는 노력을 더 많이 했었던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 선생님 그러면 특히 가족들 그다음에 가까운 연인들 그분들에게 내가 최대한 잘해주고 조금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에 대한 실수를 나만큼 안 해줬을 때 분함이 좀 올라오시는 그죠, 거잖아요. 그때 어떤 생각들이 조금 올라오세요? 괜한 짓을 했구나. 괜한 짓을 했구나. 나만 조금. 네네네네. 결국은 내가 좋아서 해줬던 거였지 그들은 나에 대한 감사함이 없었던 거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 원천적인 것에 대한 분노를 가지게 됐었던 것 같아요. 나만 이렇게 고생하고 알아주지도 않는데. 네네네네. 그리고 또 사람이라면 내가 이렇게 했으면 고마워 했으면 네네네네네. 좋겠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판단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 분노를 딱 잡고 가장 이렇게 불태우고 있는 순간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선생님은 조금 어떠세요? 그 차를 운전하면 뭔가 가끔씩 네, 그렇죠. 이제 신호가 많이 막혀 있고 이제 퇴근길 같은 경우에 많이 막힌 길에 저는 옳게 가고 있었는데 신호에 맞춰서 옳게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좌회전으로 갑자기 끼어들려는 택시 아저씨가 창문을 열어서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분노가 딱 올라오잖아요. 그때 선생님한테 올라오는 어떤 판단은 어떤 것들일까요? 신호에 맞게 내가 움직였고 이 아저씨가 잘못했는데 나한테 그 저러지? 네.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네. 그리고 목소리 크면 달까? 뭐 무례하다? 뭐 이런 생각도 있으실까요? 그쵸 무례하고 좀 함부로다 사람을. 네, 욕하고 저는 조금 이런 분들이 되게 좀 그런 게 막상 내리면은 못하면서 차 안에서만 하는 익명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에 갇혀서 움직이는 것들이 되게 비겁하다고 생각을 해요. 비겁하다. 네. 맞아요. 선생님 말씀하신 거하고 지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분노라는 건 그 상황이 자극을 줬지만 더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생각이잖아요. 생각을 더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은 순간 시간이 지나는 것처럼 지나가지만 계속 나를 잡고 있는 건 뭐예요? 판단하는 생각이죠. 무례하다. 앞에서는 못하면서 저렇게 숨어서 한다. 또는 내가 해준 만큼 안 해준다. 왜 저러지? 사람이라면 나만 괜히 해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한번 그때 중요한 욕구가 무엇일지 한번 두 분 머물러 보실까요? 그때 내가 친절을 베풀었고 이런 순간에 내가 어떤 실수를 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내가 해준 만큼 하지 않을 때 내 그때 느낌은 이 분한 느낌에 조금 더 내려가 보시는 거예요. 그때 나에게 중요한 욕구는 어떤 거였는지. 우리 지수 선생님께서는 그때 중요한 건 뭐 수용, 있는 그대로 조금 나를 받아주는 거, 또는 괜찮다라고 날 이해해 주는 거, 또는 공감하는 거, 그리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안정한 거. 맞아요. 이게 나에게 중요했구나.
그거를 한번 여기서 표현해 보셔줬지만 내 마음속으로 한 2번 정도 좀 이렇게 좀 떠올려 보시면 좀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지연 쌤은 그 상황일 때 저 사람 무례해. 아무한테도 말 안 하면서 저렇게 창문 열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저렇게 큰 소리 쳐. 라는 생각 안에 분노가 올라왔잖아요. 그 분노를 가지고 내가 그때 중요했던 욕구는 어떤 거였을까요? 빨리 가고 싶었겠죠. 선생님에게. 아 저요? 네. 저도 그냥 빨리 가고 싶었을 거예요. 내가 조금 편안하게 가고 싶은 거, 그리고 그렇게 욕할 시간에 빨리 흐름을 좀 해서 빨리 나도 가고 싶은 거, 안전하게 가고 싶은 거, 그리고 좀 제가 추측해 보기엔 좀 정직도 있는 것 같아요. 좀 정직하게 좀 이렇게 그런 자리에서 막 뭐 안 올 거니까 막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아까 익명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진실과 정직이 좀 지켜지는 이 세상에서 좀 살고 싶으신 거? 그런 것들을 잠깐 충족되지 않은 거에 대한 슬픔이 조금 있으실 것 같아서 잠깐 머물러 볼까요? 그 순간에 내가 이 욕구가 돌봐지지 않고 있었구나. 아, 그게 나에게는 정말 중요했구나. 한번 마음속으로 이렇게 떠올려 보시다가 여러분 2분의 여행을 떠나보시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 중요했던 욕구가 충족됐을 때 한번 경험으로 한번 가보시는 거죠. 선생님에게는 질서 조화, 그리고 서로 사람들이 좀 이렇게 말을 좀 할 수 있는 공간, 당당함, 자신감, 선생님에게는 수용, 공감, 이해, 이런 것들이 나에게 예전에라도 충족됐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거기에 한번 좀 떠나보시면 어떠실까요, 지금? 저는 이렇게 선생님하고 얘기하면서도 그 에너지에 조금 가보는 것 같아요. 아, 선생님의 이해받고 수용받고 그런 상황들이 내 안에 펼쳐졌다면 선생님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너무 편안하고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제가 보더라도 선생님이 입꼬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눈빛이 조금 촉촉해지고 있어요. 선생님은 어떠세요? 내가 빨리 편안하게 갖고 뭔가 불편함과 있을 때 상대를 존중하면서 정말 자기의 당당하게 표현하는 상황들을 마주할 때 이런 것들이 좀 잘 질서 조화롭게 펼쳐지는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을 때 지금 조금 마음이 어떠세요? 그보다 화가 없는 세상을 좀 많이 봐요. 평화로운 세상. 네. 거기 한번 가보세요. 평화로운 세상. 좋아요. 평화로운 세상. 화가 있더라도 우리가 그 전에 공부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의 욕구를 돌보면서 이해하고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이 계속 연결이 된다라면 선생님 말씀하신 거 좋고 2분 다 입꼬리가 좀 올라간 것 같아요. 이 장에서는 우리의 그 애도한다는 건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것을 알아차리고 그 순간을 함께 보내는 것, 그때 우리가 생동감과 힘이 생긴다고 해요. 여기에서는 새로운 친구를 만나는 것 같은, 그냥 이게 우리가 생각을 잡고 있다면 계속 나 혼자 분노하는 거죠. 하지만 그 다른 에너지, 아, 내 이 좋은 욕구가 나에게 충족될 수 있어 라고 충족된 경험을 가본다거나 나에게 정말 소중했구나 라고 만날 때 방금처럼 몸이 이완되고 입꼬리가 올라가는 세상을 만난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떠세요? 한번 떠올려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 나에게 중요한 이 욕구가 그 방법밖에 없었을까요? 비폭력에서는요, 이 지구에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욕구를 돌볼 수 있는 수만 가지의 방법이 있다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한 가지의 방법만 있어. 저 사람이 말을 그렇게 욕하면 안 돼. 또는 내가 실수하면 받아줘야 돼. 이 방법만 할 때 분노가 더 온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내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욕구, 공감받고 수용받는 거, 평화로운 거, 이 방법을 또 다른 방법을 하나 하시면 좀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어떤 방법이 좀 있을까요, 지스님? 내가 공감받고 수용받고. 사실 그런 상황들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진 적이 별로 없어서 가족 간의 관계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새로운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별거 아닌 거에도 굉장한 공감을 해주고 음. 힘들었겠구나, 너가 피곤했었겠구나, 혹은 너가 좀 더 잘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었구나 라는 그런 말들을 해줬을 때 나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괜찮아, 힘들었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 네네네. 맞아, 그 방법들도 있네요. 저는 이해받고 공감받고 하는 방법 중에 좀 떠오르는 게 부탁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나 실수하더라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이 말 먼저 해주면 안 될까? 라고 그분들에게도 권할 수 있는 방법. 선생님 혹시 떠오르는 아이디어 있으세요? 내가 이해받고 공감받는 방법 중에 지수쌤 한 경험 아니더라도 저는 이런 방법을 쓰고 있어요.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면 떠오르시는 게 있으세요? 사실 이걸 추천을 드릴 수는 없는 게 사람한테 기대를 할 때 맞아요. 이제 뭔가 내가 해주고 뭔가 내가 뭔가를 받을 것 같다는 기대나 아니면은 아까 같이 저도 그 택시 아저씨가 화를 안 낼 거라는 기대, 당연하게 화를 낼 거라는 기대도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사람들한테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을 거라는 움직일 거라는 기대만 없으면 훨씬 마음이 편해집니다. 내가 좀 기대하지 않는 걸 좀 내려놓는 연습을 조금 방법으로 좀 추천해 주셨네요. 보세요. 선생님이 하나의 집착 그 방법이 있었잖아요. 가족들이 내가 실수하면 받아줘야 돼. 근데 공감과 수용하는 이 방법 중에 저의 방법, 선생님의 방법, 또 선생님이 또 다른 사람한테 괜찮아 라는 말을 듣는 거. 보세요. 벌써 4가지의 방법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욕구에서 우리가 다양한 수단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저 사람만 내 욕구를 충족하는 방법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이 있었네? 라면 좀 어떠세요?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쵸. 이 사람 아니어도 되네? 이런 내 욕구는 내가 돌볼 수 있네? 그래서 내 욕구에 책임짓는 것을 이야기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선생님이 아까 선생님 사례도 한번 해볼게요. 내가 평화롭고 싶어요. 또 다른 방법이 좀 있을까요? 평화롭게 살기, 내 욕구를 돌보기 위해서? 제 욕구를 돌보기 위해서,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똑같이 기대를 안 하거나 아니면 너무 밀집되어 있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는 살지 않는 거. 내가 좀 혼자만의 시간을 돌볼 수 있는 조금 공간이 많이 확보된 곳에 사는 거. 네. 아까 선생님께서 기대를 안 한다고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생각에 내가 많이 부여잡지 않고 흘려보내는 것을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또 선생님한테 저의 아이디어, 우리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제가 얘기하는 건 우리가 그 연습이 안 돼 있잖아요. 다른 방법을 선택할 연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연습 모임을 하거나 기린 동료들하고 만나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돌보지라고 방법들을 계속 하게 되면 우리가 어때요? 삶이 풍요롭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창조성인 것 같아요. 그리고 비폭력에서는 부탁이거든요. 내 욕구를 돌볼 수 있는 다양한 수단 방법을 만드는 거. 저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평화롭기 위해서 저는 사실은 정말 이게 저의 방법입니다. 선생님 쓰셔도 되는데 저는 힘든 순간들이 좀 아이들이잖아요. 아이들이 일찍 재워요. 그래서 저도 선생님처럼 혼자만의 시간을 확보하는 거. 저는 아이들을 지금 아직 저학년이긴 하지만 9시면 다 잘 수 있도록 그게 제일 평화롭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또 평화롭기 위해서 제가 좋아하는 걸 조금 해요. 제 정신의 평화로움을 위해서 음악 듣는다거나 풀을 뽑는다거나 아니면 좋은 제가 좀 필사를 한다거나 이런 방법을 선택하기도 해요. 선생님도 혹시 우리 지연쌤한테 좋은 방법을 좀 추천해 주신다면 선생님의 방법? 상대방 상황을 제 나름대로 추측해보고 이해하기. 그러니까 뭐 택시 아저씨 같은 경우는 그분들은 돈을 벌어야 되는 게 그저 그들의 삶의 목적이다 보니 저 방법밖에 없었겠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편안하지만 저분들에게는 제 1분 1초가 너무 저렇게 해서라도 충족되어야 되는구나 라고 다른 사람의 상황을 일단 제가 마음 편하도록 추측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서 지수쌤이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 역시도 내 욕구에 책임짓다 보면 이렇게 다양한 욕구를 다양한 방법으로 돌볼 수 있구나라고 한번 이렇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자유롭고 편안해졌어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게 되면 그 다음엔 어때요? 상대도 저 방법에 집착하고 살고 있었구나. 자기만의 알고 있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사느라고 좀 힘들게 살고 있었구나. 공감과 연민의 마음이 조금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내 삶의 욕구에 책임지다 보면 상대도 우리가 조금 공감할 수 있는 뭐랄까 할까? 여유 공간이 생긴다고 할까요? 그게 어떻게 보면 애도의 마지막 나의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만나고 욕구에 또 충족될 수 있는 수단 방법을 찾아가면 애도를 흘러보내고 그러게 되면 나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상대도 공감할 수 있는 이렇게 연결이 되는 애도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떠세요? 애도 딱 하면 예전에는 좀 힘들고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비폭력 대화 만나면서 애도하면 이래서 인생의 찬이구나.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번 애도 시간이 어떠셨는지? 애도는 좀 거창한 것에 붙여야 되는 단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쩌면 나한테 먼저 쓰여야 되는 단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저는 좋아요. 맞아요. 그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단어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몸으로 기억하다 보면 예전에 힘들게만 생각하는 애도가 아니라 내 욕구를 만나고 내 욕구에 충족된 걸 좀 했을 때 지연쌤처럼 좋아요. 이 방법으로 가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도 또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네.